앞차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시에서 우리는 별과 별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별이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 별들을요, 가상의 선으로 연결해서 사람, 동물, 물건의 모습으로 떠올리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별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로 북두칠성과 작은 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얘기했었죠. 학습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차시와 동일하게 별자리 관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야외 관측이 어려우면 PC, 스마트폰, 스마트탭 앱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꼭 학습 내용에 집중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야외 관측을 할 경우에는 꼭 어른과 동행을 해야 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관측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차시에서 선생님이 별자리를 관측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로 나침반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을 발명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위를 알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풍경들이 보이고 또 태양이 뜨고 지는 곳을 가지고 방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밤에 뜨는 것 중에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의 경우에는 이 초승달에서 보름달을 거쳐서 금음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저녁에 뜨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달이 안 뜨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기간 통틀어서 우리가 방위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바로 별입니다. 자, 별을 보면 방위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째서 별을 보면 방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별은요, 위치를 바꾸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기 때문에 항상 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을 보면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정말 모든 별들이 사방에 거쳐서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방위를 알 수 있는 별이 특별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 별을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해, 달, 별이 모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물론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돌고 있지만 마치 이 해와 달과 별이 모두 떠서 지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치만 이 중에서도 유독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극성인데요. 이 북극성은요, 정말 그 정확한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이 북극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성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옛날부터 사람들의 길잡이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팽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팽이의 가운데를 보시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를 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왜 어느 순간 팽이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정지한 것 같이 그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가운데에 있는 이 손잡이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구가 똑같이 그 축이 있다라고 해서 이 돌고 있는 그 가운데 손잡이 부분이 가상으로 선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선이 쭉 연결돼서 우주를 뚫고 있었을 때 멀리 그 위치에 북극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아무리 돌고 있어서 다른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왠지 북극성은 그냥 북쪽에서 가만히 떠서 빛만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성을 보면서 북극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 별은 길잡이 별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북극성을 찾으면 방위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많은 별들 중에서 저거 바로 북극성이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주인 되기 프로젝트 6번째 시간으로요. 별과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알려면 북극성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극성은 북쪽 하늘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그런 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키는 별이지 가장 밝은 별은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왜 방향을 모를 때는 북극성을 보고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 북극성이 가장 밝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북극성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선생님이 두 장의 사진을 줘였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북극성이 맞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이 북극성일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생각보다 작죠? 그리고 뭐 밝긴 하지만 그렇게 막 특출나게 밝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별은 좀 다르죠. 굉장히 크고 잘 보이는데 요건 직녀성, 베가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북극성은요, 가장 밝은 별은 아니에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밝은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닙니다.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아니지만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추가해준 이 영상을 보시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카메라로 이제 장시간 동안 노출을 하면은 이런 예쁜 별의 일주 운동 사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별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극성을 찾는 쉬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인 주걱 모양 북두칠성을 우선 찾아야 돼. 카시오페이아 자리, 큰 곰자리. 그 다음 카시오페이아의 가운데 별과 북두칠성의 마지막 별을 연결하면 중간에 만나는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극성이라는 거지. 에? 특별한 건 없네. 되게 큰 별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북극성 찾는 다른 방법은 뭔데? 북극성은 사실 작은 곰자리의 꼬리에 연결되는 별이래. 작은 곰자리가 어딨지? 이거야. 북두칠성이랑 비슷하지만 반대 방향이니 확실해. 그럼 이 별과 북극성이 연결되나 볼까? 연결돼! 저 별이 틀림없는 북극성이야. 그럼 북극성이 가운데 있도록 맞추고 이제 2시간만 기다리면 돼.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북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에서 이 국자 모양의 끝부분 2개의 별 길이만큼의 5배 정도 위치하는 곳이 바로 북극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또한 우리 W 모양 또는 M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우리 왜 각각의 선을 연결했을 때와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리만큼을 5배로 했을 때 나타나는 자리 위치에 북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31쪽에 1번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을 활용해서 북극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북두칠성을 활용해서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을 먼저 이어보시면 국자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국자 모양에서 끝부분, 즉 우리가 국물을 떠먹는 그 부분의 아래쪽에 1번과 2번을 가상의 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 1번과 2번을 연결한 다음에 그 거리의 5배만큼을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떨어져 있는 곳의 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리만큼 5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위치했을 때 우리 조금 크게 그려져 있죠.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활용해서 북극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세요. W 모양이죠. 이때 바깥쪽 두 선을 연장해서요. 만나는 점, 기역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찾아놨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별과 연결을 해서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이 기역과 니은 사이의 거리만큼을 5번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네, 딱 5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별, 바로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 관찰 31쪽에 1번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북극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 둘 중에 하나만 배우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2개 다 배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조금 더 잘 보이는 북쪽 하늘 별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북두칠성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이 북두칠성이 초저녁에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동쪽 하늘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활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둘 다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험 관찰 31쪽에 아래에 있는 더 생각해볼까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항해하는 배는 북극성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북극성을 아마 방위를 찾는 데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북극성을 보면 일단 정확한 북쪽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뱃길을 찾는 데 많이 이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학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서 보이는 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북극성을 바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별자리를 이용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별자리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을 활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